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일단은 이 급격한 하락세는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금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새벽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시간 27일 새벽 3시와 4시경으로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또 예정돼 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오늘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코인사부님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안 나왔던 동안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내려가서 손실도 더 커졌을 거고 지금 뭘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FOMC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좀 변동성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그게 좀 궁금하실 텐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 것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인 한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또 오르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시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FOMC 말씀하신 것처럼 FOMC를 기점으로 조금 더 이 추세가 명확하게 밝혀질 테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맞는 스탠스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오늘 하루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인 이슈 흑과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인 사부님. 예, 뭐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좀 횡보를 좀 돌아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특히 어제 흐름이었죠.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밤에 탁 올라와 주면서 이 하락했던 부분들 좀 만회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뭐 기관 투자자가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정세에 들어섰지만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이 전문 투자자들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 보고서들이 속속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뭐 기술적 지표들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동평균수선이라든지 뭐 RSI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도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바닥이다라고 좀 보여주는 것들이 뭐 어떤 흐름이 나와주냐면 정말 많은 하락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도 같이 내려가면서 이 지표들도 많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을 보시면 가격은 많이 내려갔지만 지표들은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 기준을 0으로 삼는 애들도 있고 20과 80을 기준으로 삼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20을 기준으로 삼는 지표들은 20까지 내려와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 60에서 50 사이에 와 있거든요. 그리고 0을 기준으로 잡는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뭐 0을 이탈하거나 뭐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대부분 30에서 40 정도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격은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지표들이 그런 이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바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전문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말 이번엔 정말 패닉셀이 더 나오지 않을까. 뭐 예전에 뭐 10% 떨어졌다 와 이게 아니라 한 번에 20%도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들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뭐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 뭐 바닥권에서 한번 쭉 올라와줬을 때 그때 뭐 기관들이 들어왔다, 고래들이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기관들은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밖에 투자하지 않았고 아마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기관들의 유입이 조금 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 자금을 아껴두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지표라든지 기관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한 번 더 하락이 나와줄 수 있다. 왜? FOMC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얼마 뒤면은 좀 있으면 이제 FOMC 회의가 열리고 그런 이제 뭐 발표가 나올 텐데 그게 만약에 안 좋은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 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거나 뭐 이런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20%더 빠진다, 10%더 빠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정리하면은 뭐 그 정도만큼의 뭐 이득을 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마이너스 40%, 많게는 마이너스 60%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마이너스 10%, 20% 더해봤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리를 해서 저점을 잡아서 뭐 올린다 이런다라고 했을 때는 2,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하시고 보유하고 계시는 뭐 코인들이 있다면 지금은 정리하면 안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라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지표를 보면서 뭐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을 때 기술적 지표가 뭐 아직 뭐 바닥에 있지 않아서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뭐 악재로 작용할 만한 뭐 큰 악재로 작용할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뭐 경제적인 것들인데 뭐 시장에 뭐 이런 것들 좀 봤을 때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더 과열 구역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술적 악재가 100% 맞지는 않습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출 받고 뭐 시드를 확보를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약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FOMC 회의 끝나고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꼭 바닥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FOMC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좀 큰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코인을 지금 정리하기보다는 향후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악재는 일단 악재 자체는 뭐 이미 나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된 악재는 더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들고 온 내용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지금 겨울이다. 뭐 시즌 이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겨울이다. 조금 차갑다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차가운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가장 요즘 좀 핫하고 좀 많은 매스컴들이 다루고 있는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갈등을 조금 얘기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우크라이나에 왜 미국이 껴있어? 미국이 도대체 뭔데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푸틴이 이 정말 미국을 싫어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베이스고 좀 불신을 한다라는 게 좀 베이스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일단 우크라이나를 이 나토에 가입 좀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죠. 이 나토라고 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데, 자, 이 나토는 미국 중심의 여러 나라가 이제 회원국이고, 그리고 뼈대는 이제 구소련은 이제 러시아의 옛이죠. 구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조금 좋아할 이유가 없던 것 같아요. 뭐 일단 이 주위에 나토가 이제 미국이 중심인 이 나토 세력이 확장되는 것도 싫고, 더군다나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옛 소련의 영토이기도 한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옛 나의 땅에 이 내가 싫어하는 나라, 싫어하는 정부가 이 좀 이렇게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한다, 이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이제 러시아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러시아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나토 군대가 이 러시아를 바라보고 이제 군대를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완전 붙어 있는 접경의 이 나라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감히 우리를 바라보고 뭐 군대를 배치해 약간 또 이런 기싸움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 보장안을 좀 내세우면서 너희 우리 위협을 안 할 자신 있어 이거를 확실하게 위협을 안 하겠다라는 걸 좀 점 찍어주면 우리가 나토 가입하는 거 허락을 해줄게.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또 수용을 또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 자체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지율이 점점점 꺾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서 나에게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으로부터 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가스 자원도 있으니까 이 좀 가스 자원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좀 러시아로부터 이 에너지에부터 좀 풀이가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라고 하면 이제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갈취가 되는 또 많이 이제 풍부한 나라로 볼 수 있는데 그 러시아로부터 이어지는 이 가스관이 유럽 쪽으로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러시아는 이 관을 끊는다, 멈춘다 하는 순간부터 이 에너지가 어느 순간 이제 경제적인 무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또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라도 우리가 좀 가져와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가스라도 우리가 좀 같이 써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러시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러시아가 12월이죠. 작년 12월에 이 가스관을 이제 막으면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천연가스의 한 90% 정도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많은 이 가스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좀 인플레이션을 좀 촉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죠. 지금은 다시 연결이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연결했다 막았다 연결했다 막았다 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유럽으로부터 조금 나의 중요성을 좀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러시아 서로 기싸움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당장 이제 무력으로 러시아를 제압할 수는 없어요. 일단 전쟁은 아마 절대라는 건 없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러시아에게 경제적인 제재를 가야 되는데 러시아도 뭐 자기들이 믿는 구석이 있고 그리고 뭐 중국과 워낙 친하니까 뭐 무역과 그다음에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무역 같은 거에서도 많이 좀 이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푸틴이 마음 먹고 어떤 식으로 나 몰라 나 독고다이처럼 그냥 진행을 하냐 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또 흔들리는 미국 증시에 대해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소 같은 경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마소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시장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뭐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실적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약간 이런 스탠스였던 것 같은데 나스닥 종합 지수가 이제 미국 시간 이제 월요일부터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스닥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4%까지 갔었는데 이게 0.6%로 끝났습니다. 자, 이 이유가 있는데 미국채 2년물 금리가 급락을 했었는데 자, 국채를 입찰을 합니다. 너무 잘 팔려가지고 금리가 낮아졌어요. 2년물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 시장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가 낮게 나왔어. 이러면 이 FOMC 결과가 우리가 지금 뭐 5번까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미리 반영을 해놨는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좋은 내용을 나타내면 이거 금리 인상 횟수를 좀 조절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말이 나온 거죠. 너무 시장이 빠르게 움직였고 마이너스 4%까지 가던 게 약 5% 정도 말아올리면서 0.63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 금리가 너무 중요하게 지금 사람들 작용하고 있고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죠. 화요일 같은 경우도 일단은 나스닥 전체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걸 조금씩 끌어올리면서 왜 끌어올렸나, 왜 많이 떨어졌나 조금 봤는데 결국엔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왜 마이너스로 끝났냐면 이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 좀처럼 잡을 수 없는 이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이 FOMC의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바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모습을 또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있을 이 FOMC와 이 금리 인상 관련해서는 아마 시장에 큰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깊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와 미국 갈등도 한번 체크해 주셨고요.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사부님. 예, 오늘 호재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던 이 FO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뭐 9시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한번 반등 한번 했었습니다. 뭐 코인 시장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한 차례 정도 반등을 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 조금 좀 올라가지고 있고요. 자,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 FOMC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의 불안감으로 좀 하락을 했고 오늘은 FOMC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FOMC에서 이 매파적 발언만 없다면 반등 가능하다라고 지금 모두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매파적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매랑 비둘기 딱 보면은 누가 더 세 보입니까? 매가 더 세죠. 아무래도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이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매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지속을 하자 뭐 이런 거였고, 비둘기적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종전을 하자, 전쟁 그만하자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경제로 넘어오면서 매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강경하게 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나라가 먼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런 것들, 규제 이런 것들이 좀 매파적 성향이고, 비둘기적 성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제 성장을 좀 위주로 좀 해요.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가계가 좀 안정이 되고 이래야 경제 성장한다 이러면서 삶에 조금 좀 유하게 좀 가는 가는 그런 발언들을 해주는 게 이제 비둘기적 발언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 FOMC를 보면 여태까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진행을 한다, 금리가 두 단계, 세 단계 막 금방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로 까보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살짝 올라가고 테이퍼링 조금 뒤에 한다 이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공포심 때문에 내려갔다가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오는 날에는 올라가주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태까지 좀 강하게 흘러나와주고 있던 발언들이 이번에도 FOMC 회의에서도 약간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 때문에 어제는 눌렸지만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힘을 주는 상황이 뭐냐면 바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이 살짝 주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간 건데 지금은 올라가다가 살짝 옆으로 꺾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지금 고점에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고점이 왔을 때 그래도 그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시중은행에서도 금리를 좀 많이 올렸잖아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도 엄청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던 분들, 특히 이제 부동산이나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그 변동금리로 적용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FOMC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제 월가나 다른 이제 전문 투자 기관들에서도 이번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 또한 그렇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호재를 작용하겠죠. 뭐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 또는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승과 하락의 기준은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는 대출을 많이 받고 통화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그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통화량이라든지 대출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FOMC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우리 뭐 대출 시장이라든지 은행권에서 좀 안정이 되고 통화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슈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이 코인들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호재긴 호재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악재 말씀드렸을 때 이거는 일단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아예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현금을 갖고 계시던가 아니면 뭐 시드를 어느 정도 뭐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번에 하락 직전에 정리를 해가지고 좀 저점을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막바로 막 뭐 내일 올라간다고 이래서 막 매수하지 마시고 내일 회의 결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하지 마시고 관망을 하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는 거 보고 아침에 매수해도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관망하고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 걱정했던 FOMC 회의에서 이제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코인 사부님도 같은 의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포지션을 잡는 것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 끝까지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뭐 호재도 사실 뭐 매일 좋은 내용은 있습니다. 좋은 내용은 있는데 뭐 이렇다 할 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시장에 영향은 주겠죠. 혹은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일단 나오는 내용들 보면 일단은 계속 이 암호화폐 시장 경제는 상승하고 있고 뭐 투자가 유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오늘 일단 메타버스 뭐 계속 빠질 수 없는 이 메타버스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가 이제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투자 업체들이 이제 예측을 하건대 약 8조 달러죠. 뭐 9,600억 정도 상당의 이제 가치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디지털 경제는 현재 세계 경제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 디지털 경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성장 중이고 그리고 가상 경제는 이 디지털 경제와 동반돼서 같이 커플링 돼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뜻은 나중에 이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20에서 25%인데 나중에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체제가 자리 잡고 한다라면 충분히 이 전통적인 시장과 이 디지털 시장이 양분하게 되는 뭐 한 50대 50까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좀 비율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미래 산업에 좀 투자를 하면서 메타로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블리자드를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뭐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알아주는 손에 꼽히는 게임 회사인데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게임 회사들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부피를 키우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메타버스 세계관에서 내가 1인자야. 지금 마소 옛날부터 원래 1인자였죠. 1인자였던 자리를 이제 내주고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게임 업계에서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해 많은 업체들을 좀 흡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메타버스 사업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 넘어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안에서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사업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제 나의 그 정부에 돈을 들여가면서 이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이 메타버스 사업을 좀 그냥 내팽겨쳐 두기에는 조금 아까운 뭐 사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세계에서 뭐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만들겠다, 나라가 되겠다라는 이제 또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너무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비트코인 자체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밖에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암호화폐는 별로 효용성이 없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던 전문가들도 많이 이제 태도를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제 규제가 확립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책이 생기면서 이거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암호화폐 시장대로 흘러가지 않고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베이스가 만들어지면서 확실히 이제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로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는 이런 그 인터뷰도 많고 내용도 많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어진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은 가격은 아직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뒤에서 많은 세계의 시장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 나스닥과 이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커플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게 정말 오랜만에 디커플링이 났습니다. 디커플링이 왜 났냐면, 뭐 이유 자체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이 16,200 정도고, 비트코인은 8,27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현재 나스닥은 13,500 정도고 비트코인은 현재 4,470만 원이죠. 전고점 대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20% 정도 하락을 했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0%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커플링이 된다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나스닥보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다는 뜻은 비트코인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였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딥커플링이 나면서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은 커플링으로 똑같은 비율, 뭐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한 뭐 비슷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나스닥은 아직 안 떨어졌네. 근데 어제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뭐 약간의 오름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은 오르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거 비트코인 선반영이 돼서 먼저 떨어진 걸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희망회로를 좀 그려봤고요. 나스닥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근데 이게 며칠 정도 지속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은 횡보 구간이 이어갈 거고 나스닥은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디커플링이 계속 이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좀 안정화되면 커플링, 나스닥도 떨어지면 오르겠죠. 커플링 상태로 같이 시장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커플링이 깨지는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비트코인 현재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 계속 지속되고 나스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 이어진다라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적인 부분은 좀 떨어지고 있지만 가치는 반대로 또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나스닥과 그동안 끊임없이 좀 커플링되는 모습을 보여왔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디커플링 되면서 또 독자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도 코인 이슈 흑과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코인들과 보여줄 코인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사부님의 오늘의 특징주 어떤 걸까요? 오늘 특징주는 조금 광범위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시스템을 조금 이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센트럴리티라는 코인을 오늘 특징주로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이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총 집합을 해가지고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사령탑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술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넷 런칭한 1년 반 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뭐 KFC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뭐 코카콜라, 완다그룹, 그다음에 뭐 하이네켄 이런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이 유통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유통량을 조절이 아니라 조사할 수 있는 이 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시간 좀 전에 그 재고 조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업의 재고가 뭐 있고 어떤 물품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이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몸집이 크면 클수록 이게 참 조사가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나왔던 것도 뭐 대기업에서 부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있긴 있는데 사긴 샀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게 이슈가 엄청나게 크게 나와주면서 이 스마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재고를 좀 스마트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연관이 있었던 관련돼 있던 주식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 파트너십을 맺은 이 기업들을 보시면 뭐 KFC라든지 뭐 하이네켄, 그다음에 뭐 완다그룹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유통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과 많이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유통에 대한 물량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재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효과적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이 아시아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한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 유통 물량을 추적해서 엄청난 이 물량이잖아요. 그 물량을 추적을 해가지고 플랫폼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글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시아권을 뭐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또 엄청 크지 않습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엄청난 양의 유통량을 뭐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석을 하고, 뭐 재고 처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생산성이나 뭐 그 다음에 뭐 효율성 부분에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거를 좀 비춰봤을 때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인데 예전에 이제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한번 쭉 반등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리고 나서 이쪽에서 횡보를 조금 했었어요. 여기서 조금 해주면서 지지라인 때 잡아주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4시간 봉이니까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어본다면 충분히 여기서 급락 이후에, 그러니까 이걸 기술적 분석으로 한다면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 나온 거고, 기간 조정 때는 박스권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기간 조정 중에 박스권을 그려주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 그러면 뭡니까?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 박스권을 저항 라인 때를 돌파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한 번 더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한번 치고 올려줬었던 뭐 240원이나
또는 260원 사이 이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만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건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짧은 뭐 흐름이겠지만 이거를 뭐 월봉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흐름, 어차피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전에 한번 올려주었던 300원 라인대에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기술력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또는 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물량을 다 추적하면서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진행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흐름 자체가 뭐 충분히 500원 그 다음에 그 이상 1000원까지도 갈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가격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장기적인 투자가 중요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예전에 한번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던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초가를 맞춰주었던 이 가격대죠. 한 220원 정도인데 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220원이면은 여기를 돌파했을 때에는 충분히 뭐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왔다가 횡보해주고 올라가주는 부분들 아까 4시간 봉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센트럴리티에 뭐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지금 아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금 매매하지 말고 뭐 내일 흐름을 보고 매매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옆에 이 별표 있잖아요. 이 별표를 눌러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흐름 지켜보시다가 내일에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하나의 코인을 가지고 내가 단기적인 수익을 볼 건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나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에서 이탈을 하면서 급등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특징주는 뭐 이렇다 할 특징들이 있는 코인이 없어서 일단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또 비트코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디지털 금이죠. 뭐 암호화폐의 상징성을 그대로 가지는 뭐 이렇다 할 기능을 가지고는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 존재만으로 이미 몇 천만 원대 가치를 가지는 이 비트코인을 조금 오늘 제가 원하는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향후에 비트코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을까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일단 차트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1%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4,540만 원이죠. 일단은 최근에 뭐 4천만 원까지 갔던 게 뭐 며칠 전인 것 같은데 그래도 10% 이상 끌어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일단 이 선 자체가 일단 폴링 엣지라는 제 패턴을 한번 들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선의 폭이 조금씩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폭이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하락이 이제 조금씩 하락폭이 줄어들면서 이 추세가 거의 끝날 때쯤에는 다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고 반전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제가 이 선을 제 임의대로 그은 게 아니라 뭐 고점과 그다음에 밑부분의 고점, 뭐 밑부분의 고점은 다시 갱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점과 그리고 윗부분의 저점, 그다음에 최근의 저점까지 찍으면서 최대한 이 밑꼬리와 이 캔들이 많이 맞닿은 부분들을 그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으면 최근에 1월 21일이죠. 이때 이 선보다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제가 선의 위치를 옮겨야 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일단은 그대로 스탠스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 파란색 선 자체가 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저항이 돼버려요. 근데 저항을 쉽게 뚫고 내려왔었죠. 근데 다시 밑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뚫기가 솔직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횡보 구간에 이제 조금씩 접어드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서로의 선의 간격이 좁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결정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근데 이전에 작년에 이런 폴링 웨지가 있었을 때는 조금의 횡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대충 선을 좀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 이후에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에도 이 내려가는 하락의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RSI는 쉽게 말해서 이 코인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냥 관심도, 그 다음에 이걸 약간 열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RSI가 받쳐주면서 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 횡보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 이거 RSI가 확 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때는 확실히 반전인 추세가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라면 가격대가 좀 형성이 좀 중요하겠죠. 가격대는 적어도 4,600만 원, 4,700만 원 뚫어줘야 좀 이제 추세가 확실해졌구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비트코인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공략 코인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코인사부님께서 공략 코인으로 준비해 주셨던 이 울트라 코인이 지금 방금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야, 네, 계속 횡보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네. 원래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매수가는 1,150원이었습니다. 네. 1,150원, 1,200원이었는데 지금 방금 이제 1,600원 이상 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울트라라는 코인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 유통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울트라는 뭐 그냥 유통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게임 아이템의 유통, 그다음에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흔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뭐 애플 쪽의 스토어 있잖아요. 이런 두 스토어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 불공평한 뭐 그런 운영 방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독점과 불공정을 좀 이제 없앤다,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게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줘요. 이 게임 판매자한테 높은 수익률을 주고 참여자한테도 만족할 만한 보상을 주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이 울트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NFT 게임과 관련해서 참으로 이 NFT가 올라간다면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에 봤을 때에도 충분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앞으로의 움직임이 참 좋은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요거 4시간 봉이에요. 그러니까 4시간 봉인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코인을 뭐 발굴을 하고 원고를 보낼 때 당시에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가지고 충분히 횡보를 좀 하다가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1,700원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뭐 오늘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와주는 흐름 보여주죠. 그래서 요거 뭐 아까는 뭐 매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뭐 너무 많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뭐 40% 이상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마시고 지금 아마 매매하기 딱 좋은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 매수가는 뭐 1,150원에서 2,200원을 제가 일단 설정을 해놨는데, 이것보다 거기에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좀 기다렸다 매매를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중요한 라인대가 지금 현재 이 라인대거든요. 지금 여기서 한번 쭉 왔다가 이쪽 라인대가 꺾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내려와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라인대를 지금 이제 저항 라인대로 삼고 있었고, 여기서 눌리면서 4시간 봉에서 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눌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흐름, 전형적인 뭡니까? 바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오죠. 자, 근데 쌍바닥 패턴은 당연히 오른쪽 바닥이 좀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 바닥이 살짝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쌍바닥 패턴의 상승 반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 하락이 시작했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패턴, 반전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상승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한 차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하락을 시작했던 선과 이 꼭지점 여기를 기준선으로 해서 요만큼을 올려본다고 한다면 1차적인 수익 목표가가 나와요. 근데 그게 딱 정확히 1,700원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초반에 좀 샀다면 1,7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줬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4시간 봉이 있으면 조금 있으면 시간 봉이 하나 더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쳐놨던 이 라인대 있죠? 이 라인대를 지지받아주는 캔들이 여기서 형성이 된다면, 그리고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지 라인대를 잡아주면서 밑골 잡으면서 올라가 준다면 충분히 제가 지금 현재 설정한 가격은 목표가는 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전에 한번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 2,100원이에요. 그래서 2,100원보다 좀 더 낮은 가격대, 2,000원까지는 모두 다 수익 시행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1,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지폐였던 종목이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동전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전주는 아니고 동전 이제 코인이 되는데, 이 동전이 됐을 때는 상당히 가격 상승이 어려워요. 그래서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인사부님 워낙에 이 급등 코인 잘 포착하시기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게 또 생방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제시해 주셨던 공략 코인이 당일 기준으로 40%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급등 코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도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샌드박스 다음엔 저도 뭐 급등 코인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샌드박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돼서 일단 이제 알파 시즌 2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1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미뤄지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알파가 나올 때, 알파를 어떻게 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큰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파2 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현재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많은 떨어짐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뭐 3,500원과 4,000원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4,000원 밑에서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4,000원 이상에서 매수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틀 올랐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전환이 돼서 뭐 이미 뭐 많은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추세가 조금 이어졌을 때, 그리고 지표상으로 괜찮아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추천드리는 가격이고요. 자, 그리고 그 위에 제가 5,300원을 찍어드린 이유는 현재 박스권 자체가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오름도 호재에 의해 올랐지만 떨어짐도 악재에 의해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있을 혹은 또 홀드하고 있을 매물대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다는 뜻은 오히려 이 가격대가 조금만 상승해 준다라면, 힘을 받아준다라면 충분히 5,3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아래 뭐 지표를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슬슬 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추세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 RSI 같은 경우도 이제 과매수 30포인트죠. 30포인트까지 이제 과매수 구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조금씩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주목을 받는다라는 뜻은 쉽게 이제 가격대 형성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MACD 지표상으로도 조금씩 그 4,000원 가격대가 된다라면 좋은 모습을 나타낼 것 같기 때문에 또 추천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뒤에 1시 반부터 샌드박스 차트 분석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컴퓨터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과 또 교육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횡보 구간에서의 돈의 방향성이 결정된다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